그래서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급여 상품,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품이라고 꼭 실비가 보장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실비 보장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비는 필수 보험이라고 꼭 인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변혜미 설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라이에스 설계사 신윤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보험 영업을 하다 보면서 네. 고객님들이 실비에 대해서 좋은 건 아시는데, 그런데 이제 실비에서도 보장이 대체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고 안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실비가 보장하는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Q&A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 가장 먼저 많이 질문 주셨던 항목들이 첫 번째가 바로 탈모가 실비가 되냐 안 되냐 요것들을 질문을 주셨어요. 보통은 탈모가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 두 번째가 지루성 탈모, 세 번째는 노화성, 네 번째는 유전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역시 요거 탈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두 개로 딱 쪼개시면 돼요. 첫 번째는 노화성,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적. 요 두 가지는 질병 목적으로 치료가 애매하기 때문에 실손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로 나눠지는 게 뭐지? 그다음 왜 이래요? 스트레스성 탈모랑 지루성 탈모 이거는 질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비가 모두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요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실비에서 보상하는 게 급여, 비급여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급여 부분은 어차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모두 보상이 가능하고요. 비급여 항목 중에서는 일부만 보상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는 모나드정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 약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인정 비급여라고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있잖아요. 프로페시아 약이라고 해서 그것도 탈모 치료제잖아요. 네. 프로페시아도 탈모 치료제이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비급여 항목은 보험사에서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모나드정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재되어 있는 법정 비급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요거는 보상이 되고요. 프로페시아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요거는 보상을 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리고 프로페시아는 먹으면 발기부전해요. 진짜요? 그러면은 절대 남자는 먹으면 안 되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탈모이신 분들은 탈모 샴푸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로는 효과가 크게 없을 수 있으니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식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실비 보상도 꼭 받으시는 거를 권유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게 무좀 실비가 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보통 무좀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약 처방을 먼저 받아요. 그 간에 안 좋은 약 처방 혹시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알약 하나 먹을 때마다 일주일씩 효과가 가고 그 기간 동안 술을 음. 먹질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음. 치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약 처방을 받다가 치료가 안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빨리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을 하는 게 레이저 치료예요. 레이저 치료 중에서 요즘 아마 지하철역 다니시다 보면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무좀 치료, 레이저 치료는 실비 처리가 된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재되어 있는 레이저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된 치료요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역시 전공이 그런 의료계 쪽에 있으셔가지고 네. 굉장히 디테일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급여 상품,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품이라고 꼭 실비가 보장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실비 보장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비는 필수 보험이라고 꼭 인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네. 보장을 꼭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의를 주셨던 게 아토피약으로 많이들 질문을 주셨어요. 아토피는 보통 피부과에 가거나 아니면 조금 심한 경우에는 어디를 많이 가죠?
아토피는 피부과 가지 아, 않아요? 피부과죠? 피부과 가가지고 이제 원래 처방을 많이들 받으시는데 약값이 좀 비싼 게 아니죠? 네, 맞아요. 근데 아토피도 약 처방을 잘 받으시면 실손의료비로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혹시 실손의료비 통원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통원 25만 원이요. 네,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20만 원이고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최대 25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 요 실손의료비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병원 안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통원 한도로 같이 책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피부과를 가셔가지고 아토피 치료 받으실 때 약 처방 받으시려면 병원에서 처방 받으시고 병원에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품은 꼭 의료기기 상품, MD라고 적혀져 있는 상품으로 받으시면은 요거는 실손의료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네. 그러면 아까 통원이 25만 원이고 네, 약값이 손해보험 보통 5만 원이잖아요. 네. 생명보험 이제 10만 원까지도 하는데 네, 그러면은 아토피로 처방받게 되면은 네. 약제비도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네. 네, 그 약제비는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약제비는 이게 진짜 건 바이 건으로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담당자가 정말 실손의료비를 좀 잘 아는 분이거나 아니면 청구 경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통원한도 25만 원이잖아요. 어차피 자기 부담금 좀 뗄 거고 네. 그러면은 한 번 병원에 가실 때 그냥 왕창왕창 받아오셔야죠. 한도 내로 다 받아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가셔가지고 처방 받으신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하는 게 혹시 실손의료비도 네. 면책기간이 존재한다라는 거 아시죠? 네네. 면책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원 가실 때 그냥 한 번에 한도대로 처방 받아오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채워서 꼭 처방 받으시고 나오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일반인 분들은 사실 면책 기간을 잘 모르잖아요. 거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담당 설계사가 중요해요.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많은 질문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맞나? 네. 알림 필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험 탐정단이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